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7월 10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위법인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의 강을 자초한 오판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경선 출마자들의 합동연설회가 오늘 오후 부산에서 열립니다. 당 대표 후보들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놓고 또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교체를 선도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국회 라이브 원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추진 중인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통해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연임에 도전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국회 본관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우선 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추진 중인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 조사권이 발동된다며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등 탄핵 사유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희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재표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부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표결 관련해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병대원 특검법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으로 자체 힘만으로 부결이 가능합니다. 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으로 22대 국회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7월 국회 의사 일정이 미뤄진 것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법사위가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마당에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개원 축하를 할 수 있겠냐며 의사 일정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을 거라면 사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며 연임 의지를 밝혔는데요.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합니다. 이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와 관련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주 4.5일제로 단계적으로 줄인 뒤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불거진 당원권 강화와 관련해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 제도를 도입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출마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김 기자, 상임위 소식도 살펴보죠. 오늘 농해수위와 국토위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만 건 이상의 검사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과학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담이 유포되면서 정쟁으로 악용되고 수산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3, 4년 후면 우리 바다에도 오염수가 도달할 수 있다며 지금 상황이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수산물 안전관리를 비롯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 부채 상환 비율 요건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레 장관 주재로 피해자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에서 당권 주자들이 참석하는 두 번째 합동 연설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8일 광주를 시작으로 지방 순회 일정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17일까지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연 후 모바일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당권 주자들의 첫 TV토론회에선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책임론을 두고 후보들 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의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왜곡 폄훼하고 12.12 군사 반란을 거사로 미화하는 등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시한 쌍방울그룹과 성남FC 후원기업 등의 세무조사는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세무조사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오늘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30만 명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준영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특검법 재의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유불리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물가 안정 흐름과 성장, 금융 안정 사이 상충 관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근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추세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 여당과 거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고 야당은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공세를 높였는데요. 집중토론 안영환 문학진 전 의원과 함께 전훈희 감독은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출사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오늘 그 출사표를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먹사니즘, 민생 문제에 방점을 찍으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그 여세를 모아서 대선까지 승리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먹사니즘 좋은 이야기죠.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 출마 선언문인지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문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 많은 큰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이제 전국이 이렇게 혼돈에 빠지고 경랑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전 당대표죠. 대표가 원인 제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에 관한 이제 언급은 없었고 정치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은 당선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되는 건 99.99% 100%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만 약간 너무나 과도한 과신, 자신감 이걸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한 일, 그러니까 당연히 지나가는 일 정도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당을 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이미 다 이제 예상됐던 행보죠. 지난 대선안에 근소한 차이로 이제 패배하고 그리고 개항을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되고 그다음에 당 대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총선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번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당원 당규 이제 개정들 했잖아요. 중요한 게 대선 1년 전에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를 이제 예외 규정을 두어서 사퇴 안 해도 되게끔 당원 당규를 바꿨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와 또 이 대표 겸임을 못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개정해서 할 수 있게끔. 이건 다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이랄까요? 그런 계획표에 있던 대로 그렇게 이제 착착 진행을 해와서 먹사니즘이라는 제가 오늘 오전에 출마 선언한 거죠. 먹사니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그런 용어를 썼나요? 저 지금 처음 들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 글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등 따스고 배불러야 되니까. 난 탁 느낌이 난 지금 처음 들었는데 먹사니즘.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대표될 때 문제가 돼서 구속까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 송 대표가 했던 연구소 이름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가 그랬어요. 예. 뭐 거기서 차용을 한 건지. 어쨌든 예. 민생에 국민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민생 문제니까 네. 그건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대표가 계획을 한 그런 그 프로그램대로 좀 차곡차곡 이제 가는 거고요. 네. 당내에서 뭐 지금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뭐 이렇다 할 뭐 저항이랄까 뭐 이런 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예. 아마도 뭐 결과 지금 뭐 저 안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뭐 저도 그건 똑같이 봐야 아마 송행거도 비슷하게 볼 겁니다. 네. 거의 뭐 이 대표 그냥 연임 뭐 누구는 어대명 어차피 뭐 대표는 이재명 그런데 어떤 최고위원 후보인가 누구는 당대명이라고 뭐 그런 용어를 썼더라고.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예. 뭐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예, 3파전이요? 누가요? 김두관 전 의원이 했고 청년원에서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이제 경쟁하는 구도인데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득표율을 기록할 걸로 보시나요? 글쎄요, 그 조금은 하겠죠. 근데 아마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게 22년이죠. 22년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될 때 77점 몇 프로 받아가지고 전 의원이 22%. 이 대표가 77점 몇 프로였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걸 넘느냐, 그 유지하냐, 안 되냐 아마 그게 지금 관심사인 것 같아요. 아마도 뭐 그 선에서 가지 않을까. 지금 당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 거의 뭐 다들 뭐 일극 체제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굳어져서 더더군다나 지난 4월 총선 그 공천 과정에서 거의 그 일극 체제를 그 공천을 통해서 구천화 그런 부분을 좀 탑하겠다고 나온 분이 이제 김두관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견들도 이제 저변에는 많이 있죠. 지금 표면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그 이재명 그 독주 체제에 대해서 과연 민주정당이 이렇게 1인 독주가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김두관 후보가 얼마만큼 흡수를 해내느냐 그거겠죠. 뭐 관전 포인트가. 안 의원께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어느 정도 좀 득표율을 기록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좀 많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관 전 의원의 득표율이 얼마나 많은가가 민주당이 건강한 것인가 여부를 볼 수 있는 상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김두관 의원이 출마 선언문에서 말한 것처럼 민주당은 1인 독재 정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1인 독재 정당이 됐습니다. 과거 민주당 역사상 어느 때도 이처럼 1인이 압도적인 권력을 장악했던 적이 없습니다. 당원 당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바꾼 적도 없었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특징은 어찌 됐든지 간에 집안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민주정당에서 한 목소리만 나온다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독재정당이죠. 정당은 기본적으로 시끄러워야 됩니다. 민주정당이야말로 시끄러운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인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침묵 그 자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두관 대표가 전 의원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좀 시끄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찻잔 속의 태풍이 물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민주당 현실이고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시끄러운 여당 상황 좀 살펴보죠. 김건희 여사 이제 문자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제 첫 TV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쟁점이 됐던 건 뭐 역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총선 참패 책임론. 당정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하게 다뤄진 것 같은데 한동훈 국민의힘 잠깐만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가 요새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딱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까 잠시 조금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이거 딱 생각나네. 점입 가경이구나. 이게 뭐 이전 투구란 말로도 좀 부족해요. 뻘밭에 개싸움이라는 말로도 좀 부족해요. 근데 저는 국민의 이번 전당대회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뭘 느끼냐면 지난 4월 총선 4월 10일 날 총선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복기해 보세요. 3월 한 2월 말 3월 초까지는 민주당 필패 분위기였어요. 그때 왜 민주당이 공천 가지고 좀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민주정당이라는 데서 어떻게 공천을 저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여기 민주당이 이번에 진다 이랬는데
3월 초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김건희 여사 총출동해서 뭐 그냥 확 민주당보다 이 한술 더 뜨고 두 술 더 뜨고 해가지고 확 전세가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나왔는데 저는 이번 이 전당대 양당 전당대회 보면요 7월에 국민의힘 전당대 8월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민주당은 1인 1극 체제로 가서 야 저게 뭐냐 도대체 이랬는데 네. 지금 먼저 하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보니까 진짜 뻘밭에 개싸움 정도가 아니라 점입 가경이다. 아니 도대체 어떤 그 여성의 그 문자를 가지고 난 익십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네. 그 참 그 발음하기도 참 고약한 익십 논란을 가지고 전당대 토론에서 뭐 어제 했나요? 네. 그걸 가지고 공방을 나는 도대체 국민의힘이 네. 뭐 하고자 하는 정당인지 네. 지금 4인 그 대표 후보를 보면서 참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 지금 그 논란에서 유불리를 따진다면 누구에게 지금 그 네 사람 유불리 따지기보다도 예.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잠깐 까먹었네요. 예. 그래서 지난 총선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 지금 민주당은 1극으로 혼자 막 이렇게 뛰어가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뭐 예. 김두관도 나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뭐 전세를 뒤집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 그래서 밋밋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전당대 분위기가 이 붐업이 안 된다 이거야. 예.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저렇게 진짜 점입 가경으로 가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극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도와주는 거죠. 안녕께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있고요.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어찌됐든 정당 시끄러워진다 이게 맞습니다. 국민의힘당 내에 압도적인 권위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겠죠. 네. 대통령의 권력이 압도적으로 강했다. 그다음에 당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정당이 맞죠. 다만 민주정당 내에서의 그 표출되는 방식 방법에 있어서는 저도 의문점을 표시를 합니다. 사실 뭐 제일 바람직한 것은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네. 대한민국 역대 어느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도 뭐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가지고 다른 이슈를 다 덮어버린 이 상황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당이 사실 전당대회 효과,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저렇게 조용히 가는 거고 뭐 당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찌됐든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컨벤션 효과, 즉 정당 지지율이 이제 그러면서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런 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시 한번 좀 짜증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라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정신 차려서 좀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또 시원한 걸 보여주는 그런 전당대회 모습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23일까지. 잠깐 한마디만 더 붙이면 좀 안 의원 얘기대로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정말 이 백화제방 자기 주장들 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그렇게 돼야 되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좀 조용하고 국민의힘은 시끄럽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이다. 뭐 말은 되는데, 근데 뭘 가지고 시끄러우냐가 문제죠. 말하자면 뭐 흔히 하는 얘기대로 어떤 그 당의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당 운영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끄러웠다면은 이거는 이제 시끄러울수록 좋은 거라.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이 진짜 뭘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이게 무슨 뭐 문자를 가지고 익십을 했네. 그래서 배신자네. 뭐 그 결과적으로 어떤 여성이 측천무훈해.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러니까 이건 도대체 저 집단은 도대체 뭐 어디로 향하는 집단인지 저렇게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시끄러워 달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시끄러운 게 맞습니다. 저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제 독재 정권 하에서의 특정한 일인이 완전히 정당을 차지해서 말을 막아버리는 그런 정당보다는 낫다. 그러나 국민의힘당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전당대회 상황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제 봉헌 국회로 돌아왔고 국민의힘은 뭐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 특검법은 어떻게 될까요? 뭐 용산 이제 대통령실에서 부결시키겠다고 이야기했으면 뭐 이제 제2
돌아가면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3분의 2가 되려면은 국민의힘당에서 8명의 이른바 반란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른바 찬성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 혼자만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득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기대를 하겠지요. 혹여 그래서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에서 그 제2 표결 날짜를 이번 전당대 이후로 옮기겠다. 왜냐하면 제2 날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국회에서 정해진 나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혹시 전당대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이탈표가 생길 기대하는 것 같은데 시기를 저울질하는군요. 그걸까 그렇게 이탈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도 빨리 전당대회가 끝나든지 그 전이라도 입장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안 된다 아니면 뭐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했던 것처럼 뭐 대안을 제시하든지 그런 입장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계속 이제 이어가겠다는 그런 그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부결되더라도 또 재발의하겠다는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이 특검 제대로 하여튼 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게 압도적인 여론인 것으로 나타나고요. 보니까 그 임성근 전 그 사단장인가요? 그 사람과 관련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 부분도 뭐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걸로 또 그 중간에 또 뭐 이 아무개인가 뭔가 하는 그 왜 저 도이치 주가 조작 뭐 여기에 관여가 돼 있다 이런 사람 얘기도 자꾸 나오고 해서 그리고 이 임성근 이 해병대 사단장 과 윤 대통령과의 또 무슨 어떤 그 개인적인 과거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최상병 해병대 이 문제는 자꾸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뭐 특검을 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동훈 지금 후보 경우는 그걸 특검 추천권을 좀 손질을 해서 수정안을 내놨죠. 그렇게 해서 좀 가자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하여튼 좀 묘수를 해서 매듭을 좀 지어줘야 돼요. 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경찰 수사 같은 거 보면요. 이게 국민들이 지금 저거 뭐야? 근데 임성근 사단장만 빼고 이렇게 수사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임성근이 무혐의다. 이게 지금 납득하지를 않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든 자꾸 늪에 빠지는 거라. 그래서 이걸 난 그 한동훈 그 후보가 내놓은 그런 그 수정안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야당도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서 좀 요안을 맞아 어떻게든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끝으로 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어제 법사위에서 그 탄핵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증인도 39명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청원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4만 명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이제 발의해달라 하는 그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이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어제 의결을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좀 위헌이다 해서 사실상 이제 그 무효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문회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말 국회가 막 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향후 아마 정치학 교과서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케이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은 법사위에서요. 일단은 요건이 감사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은 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탄핵 요건으로 무슨 북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말미암아 뭐 북한 안보, 대북 안보 이런 터무니없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어요. 후르시마 뭐 원전 폐기물 방류에 관한 뭐 대응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여기서 또 상당수는 뭐 재판 부분에 재판에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탄핵을 걸겠다는 이야기는 탄핵을 위한 탄핵, 정쟁용 탄핵밖에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대통령 역보이기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 시간 벌기 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절차상 문제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재명 당 대표의 재판 기일이 이번에 거의 나왔습니다. 예. 9월, 10월에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맞춰서 민주당의 정치 일정이 앞으로 갈 겁니다. 이 일정도 맞물려 갈 겁니다. 예. 대통령 이재명 당 대표를 구명하기 위한 그런 정치 일정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일환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터무니없는 탄핵. 정말 진보 좌파적인 성격의 언론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과도한 입법권 행사다. 예.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사실상 뭐 탄핵 청문회는 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냐 먼저 그런 이런 측면이 분석도 없잖아 나오고 있죠. 있는데. 없잖아. 전 뭐 있다고 보고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방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마구 밀어붙이기입니다. 마구. 이 청문회는 적절치 않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무슨 법적으로 무슨 헌법이 국민의힘에서는 헌법 위배다 뭐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법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이 법보다도 이 시중 여론 믿고 민주당이 좀 마구 밀어붙이게 하고 있다. 뭐냐? 예. 시중 여론은 제가 듣는 여론이 이렇습니다.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예. 윤 대통령 임기가 지금 한 3년쯤 남았잖아요. 예, 30초. 3년이나 남았느냐? 예.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시중 여론이 상당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믿고 그냥 민주당은 마구 밀어붙여도 이 청문회가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예. 이거 뭐 크게 정치적으로 실이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되건 안 되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민주당이 이제 뭐 폭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청문회 상황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집중토론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